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솔로. 요새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요, 저는 굉장히 애청자인데요. 나는 솔로, 그 다음에 뭐 50대 돌싱들의 끝사랑, 그 다음에 돌싱글즈. 집사람이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보니까 혹시 가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다른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제가 20대 때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 감정들, 그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푹 올라오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연애 세포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보냐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소리를 하거든요. 또 한번 뭐 만나고 싶냐고, 그럴 거면 헤어지자고,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새는 숨어서 봐요. 숨어서. 네, 나 혼자 몰래. 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제가 최근에 그 집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친한데 거기에 부부 모임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처음 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편할까요? 그렇죠, 제가 불편하죠. 남자들은 불편해. 이런 자리가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남편들이 굳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빠지는 남편이 있다, 그럼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소 낯설고 어렵더라도 그냥 참석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왜 남자들은 낯설어하고, 물론 처음 만나니까 낯설겠죠. 그리고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만나니까 당연히 낯선데, 사실 이 낯선 것에 대처하는 것도 남녀의 성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요, 설마 조금 모르는 관계더라도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이 이렇게 소개하고, 나이가 몇 살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언니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바로 공통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어때요? 자기소개 끝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먹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예상이 되는 서먹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유쾌하고, 뭐 유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부부 모임에서 정말 처음 만나는 남편들이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 정도 나이,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우리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특별히 또 자기소개를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름 정도, 누구 남편,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이어가 버리면 분명히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조금 좀 활발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잘하실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써 저 남편은 저렇게 유쾌하고 재밌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또 비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은요, 직접 내 남편을 소개해 주는 거죠. 누가? 부인. 내 아내가 우리 남편을 멋있게 과장되게 포장해서 멋있게 한번 소개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의 기가 좀 살아가지고 거기서 좀 처음 자기소개부터 조금 유쾌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편은요, 주말이면 김밥을 싸요. 근데 그 김밥 너무 맛있다. 우리 남편은
만약에 실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김밥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냥 뽕을 바짝 넣어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기가 살도록 이렇게 한번 자랑을 해주는 거죠. 자랑을. 그래서 자기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부인들끼리는 지금 친한 상황이니까 부인들이 우리 남편을 과장해서 그냥 소개를 해주는 첫 번째 방법.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사실은 결혼식 사회 때 많이 그 이벤트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식 사회에서 사실 요새는 또 딱히 막 이벤트를 이렇게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어떤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양가 어머니 계시잖아요. 양가 어머니 이렇게 무대로 모셔가지고 나이를 여쭤봐요. 누가 나이까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정도를 파악한 후에 나이가 적은 분이 나이가 많은 분한테 이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사실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사돈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돈의 관계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신부 측 어머니가 나이가 적고 신랑 측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신부 측 어머니가 신랑 측 어머님께 언니야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 그러면 신랑 측 어머님이 동생 하면서 이렇게 안아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반응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 다들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요, 여성분들끼리 굉장히 친하니까 언니 하면서 되게 재밌게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남편들은 거기에 그냥 거기 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좋은데 처음에 그러지 못할 거란 얘기죠. 홍성명보하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남성분들은 형동생 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형동생 하라고 하죠. 형님이라고 할게요, 혹은 말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서 그렇게 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을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해보면 여성분들은요, 처음 만나도 언니 금방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형, 동생이라는 딱딱한 그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야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이거예요. 나이 순서대로 릴레이로 언니야 이렇게 남성들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부부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남편들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야 하는 거 딱 보면 미쳤죠. 하지만 그 자체가 그 분위기를 유쾌하게, 사실 어느 한 사람이 가장 동생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신 남편이 그 다음 중간 정도 되시는 남편한테 언니야 이렇게 했어. 막내니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묵하셔서 하지만 언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유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릴레이를 스타트를 잘 끊어놓으면요, 그 중간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형 동생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언니야 라고 불러보라고. 근데 이거를 좀 주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분위기를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바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부부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술도 한 잔씩 쫙 그냥 기울이게 되잖아요. 뭐 세 번째 방법까지 소개할 필요도 없는데, 세 번째 방법은
돌아가면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네. 사실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요, 서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시간보다는 질책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죠? 당신은 이래서 문제라고. 당신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근데 당신은 이래서 좋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칭찬의 시간을 우리 둘만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묻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도요,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위기가요, 어느 모임보다 그냥 단순하게 술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에 세 가지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모임이 점점 단단해져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부부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써먹써먹하지 않게 대화를 하고 그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이상으로 시골 강사 정경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